네, 2022년 6월 26일 이정훈입니다. 이 방송이 6월 27일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 오늘이 되고 제가 찍는 거는 26일 저녁 늦은 시간입니다. 6월 29일부터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나토 정상회의가 열리기 때문에 6월 27일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와 함께 출국을 합니다. 30개 나토 정상이 모이는데 나토 회원국이 아닌 나라에서는 일본과 호주, 뉴질랜드 그리고 대한민국 정상이 파트너국으로 초청됐습니다. 그리고 나토에 가입하고 싶어하는 스웨덴, 그 다음에 핀란드 이런 정상들도 초청이 되는 모양입니다. 여기에서 많은 만남을 하겠죠. 지금 나토는 자기네 동맹은 아니지만 우크라이나를 러시아 침공으로부터 막아내기 위해서 많은 논의를 할 것이고, 또 우리가 또 이제 여러 가지 그게 핵심이겠죠. 러시아 문제가 핵심인데 그와 별도로 중국 문제를 논의합니다. 스트래티지 컨셉트 전략 개념이 발표가 되는데 이거는 중국과 러시아의 팽창을 견제하기 위한 스트래티직 전략 컨셉트가 발표됩니다. 러시아를 완전 고립시키기 위한 중장기 나토 동맹국들의 전략, 공동 전략. 그 다음에 중국이 지금 1대1로를 통해서 계속 구조적으로 민주사회에 도전하고 있는데 거기를 억제하기 위한 전략, 합쳐서 스트래티직 컨셉트가 발표됩니다. 이 나토가 창설된 거는 유엔과 같이 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유엔을 만든 게 이제 미국과 영국 정상이 대서양 선언을 하면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 그 선언에서 나온 그걸 뿌리를 한 것 중에 하나가 유엔으로 가고 또 하나가 나토로 가게 됐는데, 나토는 유엔보다 조금 늦은 1949년 창설됐습니다. 나토는 그야말로 북대서양 조약기구이기 때문에 주로 소련, 그 다음에 러시아를 상대하는 기구였는데 창설 73년 만에 처음으로 중국 대응책을 논의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동아시아 국가인 대한민국과 일본, 그리고 호주와 뉴질랜드를 초청합니다. 자, 저는 이거는 다 아시는 이야기고,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토 정상회담에서 우리 대통령이 스트래티지 컨셉트, 전략 개념을 발표하는데 같이 발표하고, 그러고 나면은 도대체 우리한테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어떤 사태가 예견되느냐, 그걸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중국하고 우리하고 어떻게 대결할 것이냐, 그 문제겠죠. 네. 요거를 이 지도를 봐주십시오. 이게 중국이 우리의 남해에서부터 대만 근처까지 그 바다를 상대로 선포했던 중국의 동해 방공 식별 구역, 동해 방공 식별구를 보여주는 지도입니다. 자기네 영해 바깥으로 상당한 바다로 나와서 여기에 들어오는 모든 비행기들은 중국한테 정체를 알려라, 그런 겁니다. 여객기들은 당연히 다 정체를 알기로 갔지만 전투기, 다른 나라 공군기들은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뭔가 정체가 모르는 비행기가 들어오면 중국 전투기가 들어가서 확인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영공은 아니지만 영해 바깥에 EEZ가 있듯이 영공 바깥에 방공 식별구역, 영어로는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 그래서 ADIZ라고 그럽니다. 바다의 EEZ가 여기는 ADIZ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중국이 이걸 선포했는데 요것이 상당히 문제입니다. 왜 문제이냐? 일본에서 가장 서쪽에 있는 섬이 센카쿠 열도란 건 아실 겁니다. 센카쿠 열도 안에 그걸 중국 친구들은 조오도라고 그러고 하는데, 나오이 그렇게 하는데, 바로 이 중국이 선포한 2013년에 선포한 방공식별구역이 센카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자디즈라고 Japan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 자디즈를 갖고 있는데 그들은 오랫동안 센카쿠를 영위했으니 자기네 방공식별구역 안에 센카쿠를 넣고 있죠. 그리고 거기는 오키나와 열도가 쭉 있으니까 당연히 넣고 있죠. 때문에 중국과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이 겹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충돌이 일어날 수 있죠. 중국이 2013년에 선포하기 전까지 우리하고 일본은 동해하고 남해에서 서로 겹치지 않게 각각의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해 왔었습니다. 참고로 독도는 우리 쪽에 있습니다. 우리 카디잔에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일본하고 우리가 겹치지 않았던 거는 미국이 중재를 했기 때문이다. 이 방공식별구역은 미국이 시작한 거기 때문에 미국이 할당해서 우리하고 일본하고 중면에 있기 때문에 우리하고 일본은 겹치지 않았습니다. 근데 2013년에 중국이 갑자기 방공식별구역을 만들어서 처음으로 선포하면서 일본 방공식별구역을 대단히 침범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쪽 또 일부 침범합니다. 때문에 우리 이어도를 덮었기 때문에 이어도를 덮습니다. 때문에 우리도 대한민국 방공식별구역을 확장합니다. 일본 쪽으로도 확장하지만 중국이 그건 쪽으로 확대해서 우리도 EEZ, 이어도를 포함하는 식으로 새로운 방공식별구역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한 만 9년이 지났죠. 지금 중국의 공군기들이 자주 동해에 들어와서 작전하고 나가는데 이 중국 비행기들이 우리가 새로 선포한 방공식별구역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가 유지해왔던 제주도 바로 남쪽에 있는 그거는 대충 준수해 줍니다. 근데 새로 선포한 2013년 이어도를 덮는 거는 부정하면서 이어도 북쪽으로 가로질러 가지고 동해로 들어와서 우리와 일본 방공식별구역 사이를 지나다가 슬쩍슬쩍 우리를 고의적으로 침범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이어도에는 우리 방공식별구역, 중국 방공식별구역, 일본 방공식별구역이 다 겹쳐져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위기가 올 겁니다. 자, 우선 또 그 전에 요걸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중국이 2013년 동해 방공식별구를 선포하면서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을 상당히 침범했습니다. 그리고 센카쿠 지역도 자기네 방공식별구역에 넣었기 때문에 바로 이것 때문에 마찰이 일어나는 게 이 바다를 동중국해라고 불러주죠. 동중국해 위기, 센카쿠 열도 위기입니다. 이거 상당히 가끔 심각해지죠. 자, 그 다음은 또 쑥 건너뛰어서 이건 남중국해, 베트남하고 중국 사이에 있는 그 큰 바다입니다. 여기에는 아직 중국이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조만간 선포할 것이다. 선포하게 되면 이러한 모양이 될 것이다 라는 지도는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 지도가 뭐가 비슷하냐? 중국이 주장하는 9단선하고 매우 비슷합니다. 9단선은 태권도 1단, 2단 할 때 그런 단자입니다. 띠단자. 그래서 영어로는 9 대시, 대시가 점선이잖아요. 9 대시 라인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대만이 2차 대전 승전국으로서 자기가 연합국으로 2차 대전에서 이겼다는 전제하에서 남중국해를 자기네 바다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11단의 선을 임의로 그었어요. 그냥 대충 바다에 놓고 점선 11개를 그었던 거예요. 근데 중국이 그걸 토대로 그 이후에 자기네가 이제 대만을 대신해서 뭐 강국이 돼서 유엔 안보리에 들어갈 그때쯤 돼갖고는 그 중에 중국 쪽에 붙은 점선 2개는 제외하고 9개 선을 대충 긋고 이게 중국의 뭐 영역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국제법상으로 아무 근거가 없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섬들은 자기네 거다라고 하고 그 섬들은 무인도인데 자기네 영해니까 12해리 영해를 갖는다는 개념입니다. 12해리 영해 안으로는 어떠한 군함도 못 들어오게 하는데 이건 국제법상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유엔 해양법에 의하면. 그래서 베트남 등 이런 나라들이 반발을 하는데 힘이 없잖아요. 근데 미국이 그걸 대신해서 2013년부터인가 미국 군함들이 중국이 주장하는 그 영해로 막 군함을 통과시킵니다. 이것 때문에 발발한 위기가 남중국해 위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서태평양 이 동북아라고 하는 데는 미국이 고정적으로 7함대를 배치해서 일본 요코스카에 항공모함 한 척을 보냈습니다. 늘 그렇게 보냈는데 이제 북한을 바라보는 위기가 하나 있고
또 남중국해 위기가 있다 보니까 지금 거의 지금 두 척의 항공모함을 보내놓고 있어요. 원래 칠함대는 항공모함 한 척을 고정 배치했는데 칠함대 뒤에 미국 본토 쪽에 샌디에고에 3함대가 있습니다. 3함대는 항공모함을 6척 갖고 있나요? 5척 갖고 있나요? 그 중에 한 척이 와가지고 항상 두 개가 있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동중국해 위기하고 북한 위기는 이쪽 항공모함이 대처하고 남중국해 위기는 이쪽 항공모함이 대처합니다. 그리고 요것을 좀 봐주시면은 대만도 아주 오래전부터 대만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대만의 방공식별구역은 중국 남쪽 대륙에까지 쑥 올라가 있는 게 특징입니다. 거기서부터 뭔가 비행기가 들어오면 확인하겠다는 거죠. 근데 최근에 들어와서 몇 년 동안 중국이 이 대만 방공식별구역을 무시하고 대만섬을 삥 돌아가는 식으로 큰 비행기를 보내서 위협 비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대만 공군기도 떠서 대응하는데 이거를 흔히 가리켜서 뭐라는가 하면 대만 해협 위기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익숙한 거는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동중국해 위기, 그 다음에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영해를 가질 수 없는 섬인데 거기다 영해가 있다고 주장해서 그걸 누구도 인정 안 하죠. 그래서 미국이 그 영해라고 하는 바다로 12해리 쪽으로 막 미국 군함이 들어가서 중국 군함이 대응하면서 일어나는 남중국해 위기. 그 다음에 대만과 중국 본토 사이에 그 대만이 갖고 있는 대만 방공식별구역을 무력화시키는 중국 공군의 대응에 작전에 대만 공군 대응이 대응하면서 일어나는 그 위기를 대만 해협 위기라고 합니다. 이거는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이게 기존에 중국이 과거에 해군이 약하니까 이걸 못했어요. 근데 그 유화청이라고 하는 친구가 80년대인가 90년대 중국 해군 사령원, 해군 참모총장을 하면서 해군을 막 키우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팽창돼서 나오는 겁니다. 경제가 발전하다 보니까 항공모함을 현재 3번째 함을 짓고 있죠. 나옵니다. 자, 이제부터 한국의 위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대한민국의 카디즈, 한국 방공식별구역을 말씀드렸는데 2013년에 우리가 확장된 거는 제주도 남쪽 2호도를 넘는 쪽으로 확장이 됐고 서해는 확장된 바가 없습니다. 그럼 서해에서는 우리는 어떤 선을 방공식별구역으로 삼았는가 하면 오랫동안 6.25 전쟁 이후 동경 124도라는 선을 기준으로 그 동쪽을 우리 식별구역으로 삼아왔습니다. 근데 중국은 2013년에 방공식별구역을 그으면서 우리 제주도 그쪽 남쪽으로는 그었지만 그 위쪽 우리 서해 바다 쪽으로는 긋지 않았어요. 중국 방공식별구역을 긋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124도를 방공식별구역으로 해왔다는 이유로 중국 해군이 요거를 딱 그 선을 한중 해군 작전 경계선으로 2013년부터 선포하면서 이 선 서쪽으로는 한국 해군이 전혀 못 들어오게 하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의 영해는 12해리까지입니다. 거기는 중국으로부터 한참 떨어진 곳이기 때문에 중국의 영해가 아니에요. 근데 못 들어오게 만들어요. 요와 비슷한 증세를 보였던 게 아까 제가 구단선을 설명했는데 중국 해군이 힘이 없어 그렇지 구단선 내에 다른 나라 특히 미국 군함이 못 들어오게 하려고 하다가 안 돼요. 안 돼갖고 그 안에 중국이 무인도라고 하는데 영해가 있다고 하는 그 영해를 미국 군함이 뚫고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서해에서는 이 124도를 대한민국 군함이 넘어 막 밀어냅니다. 우리 해군 배들이 지금 안 넘어가고 있어요. 박근혜 정부 때 한 거죠. 그때가 어떤 때인가 하면은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가서 북한을 어떻게 해보려고 그래서 이제 한중 간에 잘 지내자 그래서 한중 군사 핫라인을 만들 때입니다. 중국이 굉장히 피하다가 만들어줍니다. 그러면서 요걸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2호도를 점령 쪽으로 중국이 동해 방공식별구를 선포하죠. 근데 그러니까 우리는 한중 핫라인을 만들어서 중국과 친해갖고 북한을 고립시키자 그렇게 갖고 그것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은 중국에 전승절 행사까지 참석해 줬습니다. 근데 중국이 배신을 때리죠. 북한이 2014년에 핵실험했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전화 건 거 시진핑이가 피했잖아요. 안 받았잖아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속았다라고 해갖고 사드를 배치하고 일본하고 지소미아라고 하는 정보보호협정을 맺죠. 그러니까 중국이 발끈해서 뭡니까 한한령 한국
제한하고 한국 여행 금지시키고 한국 기업 쫓아내고 하는 그런 걸 했던 갈등이 커졌던 겁니다. 그러면서 124도 서쪽으로 한국 해군이 못 들어오도록 꽉 막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제 이 위기가 우리가 나토 회담에 갔다 오게 되면 이게 점점 커집니다. 중국은 아까 유화청이라고 하는 해군 사령원이 있을 때 도련이라는 개념을 만들었어요. 이 도련이 남중국해에서는 구단선하고 겹쳐지고요. 그 다음에 동중국해에서는 아까 중국이 그었던 방공 식별구역하고 겹쳐집니다. 그리고 우리 서해에서는 대충 124도 선하고 겹치는 것 같은데 그쪽엔 중국이 특별히 발표한 적은 없어요. 그리고 중국은 해군이 더 강해지면은 더 훨씬 서쪽으로 일본 섬에서부터 거의 남쪽 쭉 호주로 떨어지는 선으로 이 도련은 그 도련이가 뭔가 하면 섬도자에다가 쇠사슬 연자입니다. 아일랜드 체인입니다. 그쪽 동쪽 서쪽 바다는 미국 해군이 못 들어오도록 중국 해군의 영역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지금 중국이 남중국해에 설정했던 구단선은 무력화되고 있어요. 미 해군이 들어가 작전하면서 구단선 안쪽에 있는 중국의 무인도가 갖고 있는 시베리아 영해를 미국이 무력화시키니까 무력화되고 있고, 또 센카쿠는 점령을 중국이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만도 어떻게 하지 못해요. 대한민국도 점령은 못하지만은 근데 특이하게 대한민국하고 중국 사이에 124도 서쪽은 한국 해군이 못 들어가도록 밀어내고 있습니다. 이게 강화됩니다. 한국 해군이 124도 서쪽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중국이 가고칠 수 있는 것은 자기네 12해리 영해만입니다. 나머지 바다는 우리도 들어가고 중국도 들어갈 수 있는데 이놈들이 딱 막고 있는 거예요. 124도가 왜 문제인가 하면 바로 그 동쪽에 우리나라 최서단 남쪽으로 따지면 사실은 백령도가 더 서쪽에 있지만 경렬 비열도라고 우리나라 섬이 있습니다. 그게 거의 124도에 가까이 있어요. 그리고 북쪽으로 올라가면은 백령도는 124도 오히려 서쪽으로 가 있을걸?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우리가 카디지는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해군 작전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근데 중국이 딱 이걸 더 강화할 겁니다. 이제 우리가 나토 정상회담 가서 스트레지 컨셉트에 공동 발의하고 나면은 상당히 나올 겁니다. 지금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담을 가면서 북한이 7차 핵실험하거나 도발하면 어떻게 하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플랜을 만들어 놓고 NSC 만들어 놓고 가는데 이제 중국도 같이 북한하고 우리한테 도전적으로 나올 겁니다. 이러한 중국을 잡는 거를 뒤에선 미국이 백업하겠지만 우리, 일본, 호주, 뉴질랜드, 동남아 국가, 대만 이런 나라들이 벌떼처럼 중국을 막아대는 겁니다. 유럽에서는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나토국들이 막는 거고 러시아 여기는 이게 막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세계 이 정치 지도가 바뀌어집니다. 동경 124도를 중국이 막고 있는 것을 대한민국이 무력화시켜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느냐? 한국 해군력이 필요한데 지금 중국은 세 번째 항공모함 만들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도 빨리 항공모함을 사업을 해야 됩니다. 지금 항공모함 무역론을 자꾸 주장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 F-35B를 탑재하는 항공모함이 필요합니다. F-35B가 성능이 나쁘다고 얘기하는데 착각입니다. F-35C가 가장 좋은 함재기란 건 저도 아는데 그 함재기를 실을 수 있는 항공모함은 미국 항공모함밖에 없습니다. 프랑스의 드골급도 안 되고 영국의 퀸 엘리자베스급도 안 되고 어떠한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 항공모함도 F-35C는 못 싣습니다. 그 다음 실을 수 있는 함재기로 최고는 퀸 엘리자베스가 싣고 있는 F-35B입니다. 일본의 휴가급 항공모함이 싣는 것도 이거고요. 우리도 일로 가야 됩니다. 이걸 싣고 가야 되고 그런 항공모함을 호위하기 위해서 공격 원잠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장보고 장3 사업 3이라 그럴까 뭐 그 이후 사업에서는 반드시 공격 원잠이 5, 6척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항공모함도 앞으로 한 3척 정도 가져야 되죠. 그래서 3개의 기동전단을 운영하고 그걸로 기동함대를 가져야 됩니다. 이런 준비를 하지 않으면 중국의 팽창에 견디지도 못하고요. 그리고 서해에서는 미국 해군이 NLL 북쪽으로는 안 올라갑니다. 서해는 잘 안 들어옵니다. 들어오면은 좁은 바다인데다가 북한하고 중국에 포위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우리가 단독으로 막아내고 중국을 밀어내야 됩니다. 참고로 북해에서는 거기 작전은
영국 해군이 앞장서서 러시아 함대를 막아줍니다. 독일 해군이라든지 뭐 프랑스도 할 수 있는데 영국이 합니다. 서해 작전만은 대한민국 해군이 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푸틴도 영국이 싫으니까 3차 대전이 일어나면은 나토 국장에서 첫 번째 공격 대상은 영국 런던이다 하는 얘기가 나오면 그만큼 영국이 강력하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동북아에서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나토 정상회담 이후 우리하고 중국군 이런 갈등이 생기고 북한도 이제 북한은 나토 정상회담에서 뭐 핵심 이슈는 아니겠지만 여기도 거론이 될 겁니다. 북한도 핵실험하고 도발적으로 나올 겁니다. 여기에 대한 대응을 제가 아까 이제 해경청하고 산림청을 행정안전부로 보내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민방위 본부에서는 핵 공격에 대비한 방사능 피하는 민방위 훈련을 해라. 이런 얘기도 했는데 이런 것과 더불어 이런 대비를 해야 됩니다. 군사적으로도 대비해야 됩니다. 나토 정상회담이 주는 대한민국 안보 지도 저는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